자, 4강 6번 문제 이어서 각 잡고 어렵게 진행하는 이야기를 올려보겠습니다. 아, 이거 진짜 어려운데. 자, 우리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이 이 문장을 읽을 때 왜 해석이 안 되는가에 대한 표시를 드리고요. 이거를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재들이 쓰는 글들은 보면 일반 사람들이 읽기가 이제 납득하기가 힘든 어떤 전개를 좀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정보나 소양 교육을 학교에서 좀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죠, 그죠? 아유, 그래 하여튼 많이 좀 안타까운 글이죠. 일단은 그럼 우리 고3 친구들이 읽으면서 자, 해석이 안 되는 이유가 첫 번째로 만나시는 것이 all-purposed epistemic virtue라고 하는 이 문장에서 일단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근데 이 epistemic virtue가 밑에 보면 인식론이라고 나오는데 그 문제를 보면 이 virtue라는 표현을 갖다가 장점이라는 표현으로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죠, 첫 번째. 두 번째는 갑자기 생뚱맞게 단어가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모르겠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보세요. 인지적 노동을 나눈다. 자, 그럼 지금 방금 했던 이 말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인식적 장점, 단어가 부족해요. 인지적 노동을 나누어요. 느낌 어때요? 전혀 다른 개념이 나열된 것 같지 않습니까? 한국말이라도 어렵죠. 이걸 가지고 이해하라고요? 참 재밌죠? 예, 계속 가볼게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고3쯤 되면 같은 얘기가 반복되는다는 걸 알고 지금까지 했던 말이 무슨 말인지 한 개도 잘 모르겠지만 계속 가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현대의 관료 국가에 관련된 하부 영역에서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기적으로 대출을 한다는 이야기가 뭔가를 이제 요구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냥 읽어보면 힘들죠. 너무너무 힘들죠. 여기서까지는 별표 친 데까지는 무슨 말인지 대부분이 모를 수 있단 말입니다. 결국에는 이 문장을 맞출 수 있는 거는 요 마지막 부분 있죠. 그들의 결정하는 권한을 그 결정적 대가를 충분히 감수하겠다는 주체자에게 맡긴다. 트랜스퍼를 양도한다. 그들의 임무를 컨트랙트 아웃이라는 표현도 이게 한국말로도 더 어렵죠. 도급한다라는 표현이 어렵지 않나요? 도급이 뭐예요? 그렇죠? 한국말로도 어렵잖아요. 이것도 이제 장점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어렵고, 그죠? 장점이라고, 이게 제가 마우스를 쓰니까 좀 힘드네요. 그래서 해석을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엉터리고, 물론 이제 도급이라는 말은 엉터리는 아니지만 제가 평생 동안 도급이라는 표현을 갖다가 언제 한번 들었는가 하면은 우리 대학교 시절 때는 택시 알바를 많이 했어요. 그 택시 노조나 어떤 조합원이나 정식 직원으로 가는 게 아니라 택시에 일손이 많이 딸리니까 외부 사람들이 택시 기사를 알바로 할 때 도급을 주는, 즉 임무를 맡기는 걸로 해서 택시 조합원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형태의 알바였거든요. 택시 도급으로 알바를 좀 뛴 친구들도 좀 있고 해서 옛날에는 그렇게 해서 대학생활에서 이제 공부도 하고 그리고 학자금도 되고 그래서 맡기는 거죠. 자기의 의무를 맡기는 건데 컨트랙트 아웃 자체가 계약을 해서 맡기는 거예요. 그죠? 일을 맡기는 거고 그럼 여기서는 트랜스퍼가 컨트랙트 아웃과 델리게이트 하는 요 세 가지가 같은 얘기로 나오는데 이것도 어렵지 않나요? 아무튼 계속 이것이 정치적인 추론. 왜? 우리는 직접 민주주의를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대의민주주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정치꾼들에게 또는 정치 전문 분야인들에게 우리의 의무를 맡기기 때문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다죠. 그래서 매일매일 데일리 베이시스로 신경을 쓰지 않으니 이 자유가 정말로 얕잡아 볼 수 없는 일이다. 얼마나 편한지 모른다. 그러면 요 문장을 가지고 그럼 이게 매일매일 민주주의를 갖다가 신경 쓸 필요가 없네? 라는 표현으로 인지적 노동을 놔둔다 라는 표현이고, 그러면 여기서 해석이 잘 안 되든, 그럼 내가 직접 민주주의를 하게 되면 관료에 있어서 제일 먼저 이장부터 시작하잖아요. 동네 이장부터 시작해서 군수로 갔다가 그 시의원이나 도지사, 그러다가 대통령까지 가나?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다 관료 국가의 하부 영역, 이게 정치 행정 분야 아닙니까? 여기에 평생을 보내야 되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권력을 이양하지 않으면, 그죠? 거꾸로 지금 진행을 하네요. 제일 마지막으로 우리가 단어가 부족하다는 얘기까지 드리면 이제 확실히 이해갈 거예요. 자, 이거는 에피스테믹 벌추를 갖다가 그 해석세는 그 의식의 장점이라고 표현했는데 장점이 아니고요. 미덕이나 덕행을 얘기하는 거예요. 윤리적인 자기의 덕행을 행하는 데 있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민주주의가 굉장히 좋은 툴로서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하나의 이상향을 실현하는 그런 철학자의 어떤 고뇌가 담긴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만큼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진심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우리 시대에서의 민주주의는 그렇죠. 기본적인 삶이죠. 그러면 그 민주주의를 행하는 데 있어서의 과거 고대 철학자만큼 또는 그 이상의 단어가 있어야 되죠. 사람의 인식이 새롭게 장이 열리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 필요한 워딩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만큼의 의식 수준이 옛날만큼이나 없는 이유가 그럴만하다 이거죠. 왜? 우리의 인식의 노동을, 즉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치밀한 철학적 고찰이나 아니면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새로운 영역을 우리 일반인들이 다 경험할 수 있어서 새로운 영역에 대한 새로운 단어를 찾았느냐? 그렇지 못했다. 대의민주주의가 있어서. 근데 그게 제법 편하다라는 이야기로 끝나는 상당히 예, 어려운데요. 이거 굉장히 어렵지 않나요? 자, 아무튼 수능 문제가 보면 이 세상의 모든 진리를 담아서 가장 극딜해서 고등학교 3학년한테 이 정도까지의 무게를 견뎌봐라 라고 막 지르는 것 같아요. 더구나 이렇게 지르시면서 그 수능 내시는 이 위원회에서 이런 단어들, 그죠? 아니, 그러니까 최근에도 보세요. 문과냐 이과냐를 갖다가 과학이냐 예술이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놓지 않나. 이 버추 같은 경우도 장점이라고 하질 않나. 공부하지 말라고 이제 자꾸만 이렇게 유도하시는 것 같아서 조금 이제 속상하기도 하죠. 자, 지금 방금 했던 요런 저의 주절주절함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사회 철학자가 나름대로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면서도 현대 사회의 민주주의를 살짝 비꼰다 그러나 요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 문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쉽게 설명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문제를 가지고 또 올릴게요. 자, 여러분 안녕.